벤츠 AMG SL 63 포매틱 플러스 모델입니다. 낮고 강인해 보이는 프론트의 마스크만으로도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달리기 성능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시승은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한남전 시장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고 또 시승도 가능하면서 서비스 센터까지 같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입니다. 너무 스탠스가 낮기 때문에 촬영이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성능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뚫고 나가는 이 능력 같은 것들이 출중한 모델입니다. 고래상어의 앞모습이 연상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방향으로 쐐기형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 본닛의 끝부분 그리고 그릴의 상단 부분이 일반적인 차량하고 반대로 이렇게 약간 아래쪽이 내려가고 위쪽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 성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측면 바디라인이 정말 예쁜데요.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 굉장히 길고요. 앞쪽에 데크가 쭉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앉아서 기존의 차량과는 다른 느낌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탑은 오픈했을 때의 측면 모습인데요. 시원시원하죠. 이 오픈탑, 소프트탑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 부분 마무리가 되게 애매한데 벤츠 SL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리뷰하기는 정말 편하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네,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리뷰하기는 굉장히 편하고 라인 자체가 상당히 예쁜 차량인데요. 라인이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프트탑을 기가 막히게 구현해 준 것 같습니다. V형 8기통 바이터보 트윈스크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982cc고요. 최고 출력은 585마력, 토크는 81.6kg/m입니다. AMG 스피드 시프트 MCT 9G 트로닉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변식 4륜구동이죠. 휠은 21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가 다릅니다. 앞쪽은 275, 35, 21이고요. 뒤쪽은 305, 30, 21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바디 라인과 일체감을 더 강조한 것 같고요. 블랙 하이그로시의 아래쪽에 두툼하게 크롬으로 덧대주고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팬더 측면에 장식 그리고 레터링이 붙어 있는데요. 별다른 기능은 없어 보이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 동시에 가져갈 수 있도록 미러에 고정을 도어에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A필러를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준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 차의 포인트는 레드 루프가 소프트 탑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흰색 차량의 붉은색 루프탑은 거의 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쪽으로 쭉 연결되는 라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예쁜데 보통 이 소프트탑을 얹게 되면 라인이 헤쳐져서 조금 어벙벙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SL63 포매틱 플러스에서는 그런 모습 전혀 없고요. 날카로운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좋고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안정감 같은 것들도 좋은데 아무래도 좀 빵빵한 궁딩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빵빵하게 디자인을 하면서도 날렵하고 스포티해 보이는 이 테일라이트의 디자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쪽에 디퓨저 굉장히 공격적으로 디자인 잘 돼 있고요. AMG 특유의 사각 박스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듀얼 더블 타입으로 머플러도 좀 공격적으로 갖춰 놨습니다. 디퓨저 역시도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모습이고요. 이거 되게 빵빵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전달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아래쪽에서 버튼을 살짝 누르면 전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공간 자체는 탑을 오픈할 수 있는 차량 치고는 또 그렇게 좁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웬만큼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바닥 공간도 이렇게 들어오려 보면은
그래도 펑크 수리킷 같은 거나 기본적인 공구 같은 것들 담고 다니실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이런 패드 같은 것들도 신경 참 많이 썼고요. LED 조명 있지 않았고 12V 파워 아울렛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LED 조명은 운전석 쪽, 조수석 쪽 양쪽으로 다 갖춰놨습니다. 삼각대 안쪽에 삽입할 수 있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참 잘 짜놓은 것 같아요.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의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죠. 스마트키는 최근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묵직하면서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또 뒤쪽에 AMG 레터링이 되어 있어서 조금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두꺼운 편입니다. 프레임리스 도어 치고는 도어를 여닫았을 때 꽉 잠기는 느낌 같은 것들이 좋고요. 실내는 블랙 원톤에 스티치만 조금 밝은 색깔로 가져가고 있고 등받이에 보면 이 AMG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넥 워머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여기 송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요. 지금처럼 요 정도 영상 한 1, 2도 정도까지도 영하 날씨는 조금 그렇고요. 영상 1, 2도까지도 오픈 드라이빙을 즐기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이 커버가 도어에서는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 열선하고 통풍 각각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데도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한 번에 다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맥폭에서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트렁크는 이쪽에서 레버를 잡아당겨서 전동 트렁크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AMG 레터링에는 조명이 LED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트 굉장히 편안하고요. 특히 날개 부분이 아주 몸을 잘 잡아줘서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생각보다 폭신폭신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 이 전동 시트의 벤츠 보면은 대부분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이 차량은 넥 워머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수동으로 조작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끈이 하나 있는데요. 요걸 이렇게 쫙 잡아 당기면 시트가 앞으로 접히면서 쭉 이 뒤쪽으로 탈 수 있도록 이동을 해 주는데 글쎄요, 이 차 4인승이라고는 하는데 뒤쪽은 등받이 각도가 거의 뭐 90도에 가깝고 앉기에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의자가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안전벨트라든가 ISO 픽스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갖춰놓긴 했습니다. 수납으로 쓰라고 여기 이렇게 그물망 같은 것들도 배치를 해줬죠. 센터 터널은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잘 담아줍니다. 무릎 에어백 포함이 되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조명 장치는 여기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푸시 타입 버튼과 다이얼 방식으로 동시에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열선 포함이 되어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웨이 타입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기 제트 엔진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는데 꽤 근사하죠. 거기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실제 동작을 했을 때 바람이 나올 때의 느낌도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8기통 바이터보 트윈 스크롤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우렁찬 느낌이 좋습니다. 클러스터의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안쪽에 일단 방향지 시동 소리 한번 들려드려보고 안쪽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벤츠가 참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스포츠, 슈퍼스포츠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포츠하고 이렇게 변경했을 때 좀 예뻤던 것 같고요. 클래식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분들 선호도가 높은 거는 요 내비게이션 전체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선호도가 조금 높았던 것 같고 보조장치 작동하는 거를 화면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제가 선호하는 클래식으로 전환을 시켜 놓을게요. 이 잠자리 핸들이라고 하는데 스티어링 휠 너무 예쁘고요.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이게 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S63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이 부분 가죽으로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클러스 안쪽에 메뉴 조절할 수 있고, 그 아래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조작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메인 디스플레이에 컨트롤 할 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잘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도 큼직하게 구성 잘 해줬고요. 다이얼이 두 개가 있는데 직관적이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드라이브 모드 설정 바꿀 수가 있고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눈길 빗길, 사용자 설정,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레이스 모드가 있고, 구동장치 셰시 다이나믹, AMG 다이나믹스의 이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어서 되게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눌러가지고 그 부분을 온 할지 예를 들면은 지금 오토 스탑 앤고 오프 온을 여기에서 여기 딸깍딸깍하게 누르게 돼 있거든요. 눌러서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이 딸깍딸깍하는 토글 타입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 조절도 가능하고요. AMG 레터링 선명합니다. 이 대시보드 상단도 모두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이 아기자기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좀 스포티한 느낌들을 확 더 배가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큼직한 메인 디스플레이 사용하기에 좋고요.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동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메뉴 구성이 간단하면서도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사지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에너자이징, 컴포트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은 클래식, 릴렉싱, 그리고 액티베이팅 마사지,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차이도 꽤나 벌려놔서 운전할 때 조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 자체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아직은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안드로이드 오토의 티맵이라든가 카카오 내비가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했던 것 같기는 해요. 온도 조절 메뉴도 이렇게 해서 좀 키워서 볼 수가 있고요.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줍니다. 주차 보조 장치도 되어 있어서 세팅을 하면 주변 공간을 모니터링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 아래쪽에 물리키가 있는데요. 일단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스포일러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차량의 여러 가지의 컨트롤들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AMG도 어떻게 할 건지 드라이브 모드 설정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고요. 요 각도 조절도 되거든요. 디스플레이 이렇게. 네. 그리고 뒤쪽으로는 요 슬라이딩 방식으로 딱 닫혀지는데요. 너무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아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NFC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있고요. 컵홀더 2개는 사이즈가 같습니다. 여기에 살짝 거치할 수 있도록 요거 배려를 해놨는데, 이 부분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사용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버튼 누르면 양문형으로 열리고,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그리고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요. 하이패스도 요거는 국내에 들어와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쪽에 마감도 꼼꼼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재질도 알칸타라로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고, 선바이저는 조금 얇지만 크기는 적당합니다. 커버를 올렸을 때 LED 조명 같은 거 살짝 기대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탑이 오픈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클립도 꼼꼼한 편이고요. 실내등은 LED 구성의 터치 타입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완전히 투명하지 않았는데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서 그렇게 시야가 좋은 게 아닌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 시야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시겠지만 이 탑을 오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소프트 탑을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측면 유리부터 살짝 내려가고, 이렇게 루프가 열립니다.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다시 커버 마무리되면 이 정도의 실제 시간이 걸리고요. 다시 한번 닫아볼까요? 닫아보면 가장 먼저 좀 전처럼 측면에 유리가 먼저 움직이고요. 탑이 이제 뒤쪽에서 올라오죠. 생각보다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속도까지는 주행 중에도 오픈하고 닫는 게 가능하고요. 예, 요 정도 시간이 걸리고, 탑을 개방할 때는 아무래도 이걸 많이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오픈을 하든 닫든 어느 메뉴를 선택하든 간에요, 이 디스플레이 자체의 각도가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왔다가 다시 끝나고 조작이 끝나고 나면 뒤로 떨어지는 이런 디테일도 상당히 꼼꼼합니다. 주행을 할 때는 그렇게 편안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차를 선택하신 분이 도심에서 말캉말캉하고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즐기시려고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글쎄요, 일상에서 이렇게 단단하고 퓨어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차량이 이 정도의 편안함을 안겨준다고 하면 저는 선택하는데, 그렇게까지 이 승차감이라든가 일상에서의 편의성 같은 것들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연비나 차량의 가격 뭐 이런 것보다도 이 디자인 때문에 하차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변에 계신 분들의 시선을 많이 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감내가 되신다고 하면 정말 좋은 드림카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6.3km고요. 도심에서는 5.3, 고속도로에서는 8.3km인데 실제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는 약 4.5에서 5.1 정도?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5.3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4.8 정도, 4km 후반에서 5km 극초반 정도 보시면은 실제 주행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연비의 근사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기통 V형 바이터보 엔진, 트윈스크롤 바이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토크가 이 터지는 곡선 같은 것들이, 글쎄요, 제가 발끝에서 느꼈을 때는 약간 밑에서 살짝 내려왔다가 바로 그 위에부터 그냥 플랫하게 팍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원하는 만큼, 달리고 싶은 만큼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픈하고 달릴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시끄럽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기준속도 한 40km에서 80km 정도까지 달렸을 때는 그렇게까지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거나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 달리겠다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 속도를 내면서도 오픈해달 탑을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상에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처럼 약간 비가 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탑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지금 달리면서 닫아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닫으면 달리면서도 탑을 닫을 수가 있고 또 달리면서도 탑을 오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차량들을 운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이 날씨의 변화가 좀 심할 때, 장마철이나 이럴 때에는 조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도 안심하고 탑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행 중에 탑을 오픈하고 싶을 때도 역시 조작이 가능한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이 동작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달리면서도 탑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했을 때의 주변에 유리가 올라와 있고 또 넥 워머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그렇게 달릴 때 많이 추워가지고 손이 시렸거나 막 몸이 춥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열선 시트랑 스티어링 휠의 열선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덜 춥게 느끼는 것 같기는 하고요. 모드는 눈길, 빗길 있고요. 다이나믹 있고 레이스 모드, 컴포트 모드랑 레이스 모드 있고 스포츠 모드도 스포츠 플러스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드라이브 모드 세팅을 쪼개놨습니다. 물론 인디비듀얼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운전자라도 이 차를 선택했을 때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차들은 무서워가지고 제가 킥다운을 잘 못하는데, 예를 들면 레이스 모드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오우, 와우. 이래서 제가 이런 차량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이런 차를 타고서는 왜 그렇게 할아버지 같이 운전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승은 시승이니까요. 그리고 공도를 주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드리는 게 제 채널의 주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차의 성능을 궁극적으로 끌어올려 보려면 서킷 가셔야 됩니다. 서킷 가셔야 되고, 거기서도 충분히 웜업을 하고 나서야 이 집 면목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제 리뷰에서는 뭐 요 정도만 전달 드려 보겠습니다. 그 페달의 반응은 의외로 부드러웠었는데요. 차량의 컨셉을 생각하면 초반부터 굉장히 좀 거칠게 담력을 강하게 밀어붙일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부드럽게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 차가 보기에는 이렇지만은 일상에서도 재미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점이 브레이크 세팅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을 보면 잠자리 핸들이라고 하죠. 최근에 벤츠 차량들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보기에 이 가운데가 작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같은 것들이 잘 전해집니다. 그리고 양쪽에 두 개의 다이얼이 있는데요. 오른쪽의 다이얼은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운전할 때 방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컨트롤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컨트롤이 있는데 여기는 버튼을 눌러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량의 기능 같은 것들을 뭐 가변백이라든가 이 댐핑 컨트롤, 그리고 이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 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 뒤쪽에 스포일러를 설정하는 부분들까지도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써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스터는 최근에 벤츠 차량들이 그렇듯이 이 안쪽에서 HUD라든가 메인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을 띄워줄 수 있는 것도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클러스터 안쪽에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군데에서 다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니까 이런 기기에 조금 서투신 분들한테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 기본 셋업 자체가 조금은 뻑뻑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요. 요거는 달리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성 운전자분들이 주차 같은 거 하시려고 하면은 다소 적응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썸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을 많이 돌려서 유턴 같은 거 하거나 코너를 조금 코너 각이 큰 주차장이라든가 저속 구간에서는 이렇게 득득득득득득 하는 그런 뭔가 좀 닿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타이어가 광폭 타이어인데다가 썸머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 그립이 이렇게 좀 찍찍찍찍하고 꽉 잡으려고 해서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떤 분들은 막 이상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서비스센터 가보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미션은 AMG 스피드 쉬프트 MCT 9G라고 해서 9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쉬프트업, 쉬프트 다운을 했을 때의 즉각적인 반응이 매력적이었고요. 다른 것보다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일상에서 그냥 컴포트 모드로 세팅을 해놓고 차량을 감속할 때 이 수동 기어로 엔진 브레이크 거는 것 같은 그게 되게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줘서 참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이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랩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감속과 가속 모두 다 자연스러운 편이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가 정확한 편이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도 들어가 있는데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가운데로 똑바로 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불안감이나 불편한 느낌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V형 8기통 바이터보 트윈 스크롤 엔진은 585마력에 토크가 81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토크가 사실 81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물론 이제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거의 2톤 가까이 1900km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만은 토크를 감안을 해보면, 무게당 마력비 같은 거 환산해보면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정말 날아다니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숨기고 있는데요. 디젤에서 토크가 높은 거랑 가솔린 엔진에서 토크가 높은 거랑은 또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느낌 같은 것들을 아주 잘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MCT 9G 트로닉이 AMG의 터치를 겪고 나니까 훨씬 더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줘서 그런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앙상블 같은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WC 본이고요. 무게 배분이 정말 일반적인 세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뒤쪽이 약간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하다가도 이 가변식 사용구동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립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고, 물론 레이스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일부러 이 전자제어 장비의 개입을 조금 둔화시켜 놓고서는 스포티하게 즐길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차량의 컨셉은 뭔가 좀 퓨어한 느낌, 야생마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이 그립이라든가 안정성에 있어서는 전자장비들의 개입이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안심하고 차량을 막 몰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거기에 AMG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본 셋업 자체는 부드러운 쪽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고요. 쫀득하면서도 탄탄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편안한 느낌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거리감이 있을 것 같고요. 단단하면서도 이 롤하고 피칭 같은 것들을 잘 잡아주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쫀쫀함을 유지하는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같은 거를 조금 급하게 해봐도 이 차량의 자세 유지 같은 것들이 정말 일반적인 차량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이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차선 변경할 때, 물론 이제 안전을 생각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조금 급하게 이렇게 몰아붙여보고 또 차가 자세를 잘 잡아주는 이 느낌이 너무 재미있어서 좀 난폭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제가 필요한데요. 100km는 9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4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낮은 엔진 회전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그나마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죠. 복합 연비가 6.3km인데요. 고속도로에서는 8.3km거든요. 이 차에서 연비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컴포트 모드에서 9단, 8단 사용을 하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써서 조금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최대 연비는 9.7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8km 후반에서 9km 초반 정도의 실연비를 유지해 줬고요. 시승 동안에 다양한 조건에서 차량을 좀 테스트 해봤는데, 제가 확인했던 최종 평균 연비는 5.7km였습니다. 회전 질감도 가슴을 뛰게 만들지만 배기음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보고 순간적으로 나가는 거 보면 일반 차량들의 시속 100km 정도 나갈 수 있는 조건에서라고 한다면 AMG SL63 포매틱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0km까지도 나갈 것 같은데요. 정말 어떻게 차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술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부메스터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중음, 고음, 저음 어느 것 하나 뭉개지는 것 없고요. 이 음역대마다 해상도가 정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저 같은 막기가 들여도 정말 귓가에 가까이 재생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음대하고 저음대에 탄탄하게 받쳐주는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요. 연동시켰을 때 클러스터 안쪽의 내비게이션은 요약된 정보만 표시를 해줍니다. 초고속으로 직선 도로를 원 없이 달리는 그런 드라이빙도 정말 재미있게 느껴졌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무게 배분에, 말도 안 되는 무게 배분에서 오는 이 코너링 같은 경우, 일반 차량에서 이 정도면은 차 뒤집어지거나 막 뒤가 털리거나 앞이 돌거나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차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포매틱, 가변형 포매틱에서 오는 그립의 유지 능력도 상당 수준이지만, 기본적인 셰시 강성이라든가 이 무게 배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주 재미있고, 자꾸 코너링만 하게 되고 와인딩에서 가속 페달에 힘이 들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발굴해주는 그런 차량이 바로 AMG SL63 포매틱 플러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이 푹 파묻혀 있는 듯한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이 시야 확보 같은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내가 안전하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왔었는데, 국도 구간, 좁은 골목길이나 구도심 또는 국도 구간에서 운행을 할 때는 조금 길게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서 약간은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노면에 굴곡이 많아서 롤하고 피칭이 심한 구간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특히 이 구간 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 차를 이렇게 가보면 롤이 그렇게 심하지 않게 흔들흔들 하는 거를 일반적인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보다는 조금 안정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이 이동될 때의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을 이걸 어떻게 이 영상으로 전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의 이 코너링 그리고 차고 넘치는 파워트레인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뚫고 나가는, 달려나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은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그만한 대가가 따르겠지만은요.